체포영장 재발부되고 또 도주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윤석열 쪽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법률 대리인 나와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허공에다 막 흩뿌렸는데 윤석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유익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혼자 법치주의 혼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체포영장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2차 집행 때도 맞겠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우선 기소를 하라고 합니다.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우선 기소하라는 건 체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쳤어요? 내란의 수결을 풀어놓고 재판하게.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전영장 청구하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체포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겠습니까? 그럴 거면 체포영장 그냥 받아들이지. 이게 시간 끌기용 거짓말인데 형사 절차를 시간을 끌고 있으면 탄핵이 기각돼서 자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는 무조건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토를 달잖아요. 서부법원 영장은 안 받겠다. 이 말도 했어요. 안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 법원 영장은 받고 저 법원 영장은 안 받고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어요. 그러면서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게 제일 웃긴 소리거든요. 형사재판은 국가가 강제하는 겁니다. 피고인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거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하겠대. 그 말은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는 하는 말입니다. 응하겠다. 뭘 응하기는 응해. 끌려오는 겁니다. 그냥. 아니, 뭘 고릅니까? 자기가 내란 수계가 뭔데 고르고 있어요. 여기도 여차하면 안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선택권이 자기들한테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어떻게 할 거냐.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증거법칙의 문제 그리고 헌법 42조의 적용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 길게 얘기했는데 다 헛소리고 여건 조성되면 나온다 안 되면 안 나온다. 안 갑자기 뭔데 조건을 내걸었어요. 탄핵이 돼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미친 자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탄핵이 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감시켜 놓고 수사하고 그리고 헌재 심판까지 받아야지. 안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발악하는 거죠. 다 지연시키고 발악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하는 것이 정신 상태가 그래요.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반란이라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반란이래요. 네.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내란입니다. 네. 반란이란 말도 했는데 어제 하이라이트는 이 도피설에 관한 겁니다. 도피설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법치주의 떠났어요. 21세기 법치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미친 자들이기 때문에 말이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 법치예요. 나머지 모두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기들만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그래요. 제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체포와 관련해서도
그 반란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게 반란,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쓸 수 있냐. 계엄을 해놓고 입만 열면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제 봤다는 거잖아요. 이 법률 대리인이. 어제 자기가 봤다는 게 어떻게 체포영장 집행 당일날 도피 안 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그냥 어제 거기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는 거지. 이 도피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안규백 의원이 어제 오전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법률 대리인이 도피라니 난 어제 저녁에 봤어 이 말을 한 건데 근데 어제 오후에 오마이TV에서 윤석열이 찍혔어요. 이게 며칠 만입니까? 지난 12일에 담화를 발표하고 27일 만입니다. 저렇게 그 카메라에 밖에서 담긴 거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찍은 겁니다. 네. 어디에 숨어 있을지 지금 위치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위치 5명이 내려오다가 뭐 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제 라이브 장면인데. 자, 네, 이게 어제 윤석열 12시 아니겠죠? 가운데 있는 사람? 네. 지금 걸음걸이 이런 게 최고 윤석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자. 이게 어제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찍혔고요. 보셨다시피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 4명이랑 함께 관저 입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저게 7분가량 찍혔거든요. 네, 저게 이제 지난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 3차 저지선이었던 관저 앞길입니다. 자, 3차 저지선이 어디냐면 지금 대통령 관저가 동그라미 친 곳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1차 저지선, 4차 저지선, 3차 저지선, 2차 저지선, 1차 저지선 있잖아요. 네. 예. 저 3차 저지선이라고 네. 표시된 저곳이 사실은 카메라에서 제일 잘 잡히는 곳이에요. 네. 왼쪽에 보이는 노란 표시로 된 3차 저지선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같아서 저희도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걸어 내려오는 포즈. 윤석열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약간 안짱다리로 걷는데. 그리고 그 특유의 손동작이 있어요. 손동작. 한 손 주머니 꽂고 하는 손동작. 그리고 저 실루엣. 실루엣 잘 보세요. 저. 아무래도 윤석열 같단 말이죠.